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오늘 중급 우리 어떤 식으로 강의가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OT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터디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지만 미리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놨으니까 이걸 보시고 미리 OT에 대한 정리,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정리를 하신 후에 강의를 들으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OT를 진행하면 첫날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OT 영상을 대신 찍어 놨고 이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토익의 최적화된 수업,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optimization이라고 하는데요.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어떤 그 능력들,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제한된 리소스를 투자해서 최대의 리졸트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얘기죠. 어떻게 공부했을 때 학습의 효율성이 가장 높은지, 어떻게 준비했을 때 단기간에 토익 정답률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최적화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교재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제 나름대로 다 최적화된 나름의 고민 속에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들이니까 믿고 한 달간 잘 따라오시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을 들으시고 또 집에 가서 과제를 하시고 공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은 반배 게시판을 통해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반배 게시판이 종류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 한두 번씩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가끔 이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이 하루 이상 방치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좀 미안하죠. 그래서 가급적 최대한 빨리 리스폰스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DM으로 질문을 주시거나 특히 이메일은 하루에도 뭐 여러 번 제가 들어가니까요. 이메일을 통해서 주토마 지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것을 가장 preferable하게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토마 지메일도 질문을 주실 때는 항상 중급 10시 누구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문제에 사진을 찰칵 찍어서 그 사진을 올려주시면서 이 문제의 보기 B는 왜 정답이 될 수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기가 편해요. 교재 7쪽 4번 문제 그럼 제가 또 교재를 찾아야 되고 가끔 제 손에 교재가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원활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꼭 질문을 올리실 때는 사진을 같이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올릴 때 사진 첨부 꼭 잊지 마시고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 제가 문제를 보고 답변을 원활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수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얘기 좀 하죠. 일단은 최대한 쉽게 전달을 드리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명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영어 학자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A는 B다 하지만 C이기도 하고 가끔은 D이기도 하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혼선이 좋게 많이 생기니까 A는 기본적으로 B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단순화시켜 드릴 겁니다. 최대한 분석을 해서요. 자주 나오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최대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 상중하라든지 별표 하나부터 5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챙길 게 뭔지 좀 구분해 드릴 거예요. 자, 체계적인 커리큘럼 드릴 것이고 자료는 최대한 기출문제 100%인데 저작권 문제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질의 문제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불필요하게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수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수업은 일단 어휘 테스트가 먼저 시작인데 이거는 제가 통제를 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쉬는 시간 10분 이용하셔가지고 미리 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시거나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3분 어휘 테스트를 각자 진행합니다. 전날 과제로 나간 주교재의 보캐블러리 부분이 있어요. 외우시고 그 외운 부분들을 하나씩 테스트 진행하시면 되는데 꼭 외우고 다음날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외우고 나서 바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건 단기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수업 3분 전에 자율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PA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하게 되는 부분인데 문법을 정리하는 거긴 해요. 하지만 문법을 위한 문법은 사실상 필요 없죠. 그래서 문법 정리가 잘 돼 있어도 막상 문제를 못 푸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문법적 요소가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나 패턴을 제가 분석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또 그 유형의 변형된 형태들을 소개하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문법적 정리를 하지만 그 문법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즉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그걸 묻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가장 최신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샘플 문제로 정리해드려서 가장 최근에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에 가장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TPA 수업을 하고 나면 오늘 그거에 대한 예습 문제, 연습 문제를 제가 복습 과제로 드릴 건데 TPA A, B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A가 좀 쉬워요. B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를 먼저 풀고 정답을 보고 해설지를 보고 완전하게 복습을 하고 숙지를 하신 후에 B에 도전하셔서 2차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임프루먼트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들어갑니다. 두 개 다 풀고 동시에 리뷰하지 마시고 A 풀고 그리고 B 풀고 원 바이 원 해주시면 되겠어요. 리뷰를 하실 때는 주요 문제나 내가 이런 문제는 많이 봤는데 늘 좀 틀리는 것 같아, 내가 이런 식의 문제를 많이 틀리던데 라고 여겨지는 문제는 꼭 오답 노트로 정리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TPA 리뷰 테스트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TPA A, B 중에서 제가 여러분이 잘 틀리는 문제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그날 풀지 마시고요. 시험 전에 전체적으로 TPA 리뷰를 모아서 복습하는 형태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또는 적어도 2, 3일 정도 후에 리뷰 테스트를 진행하셔서 복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주교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오늘 투부정사의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주교재도 투부정사의 챕터가 있겠죠. 그러면 문법 유형이 동일한 진도 부분, 제가 어디라고 표시는 다 해놨어요. 부분을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스스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주교재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중에 약간 어려운 문제나 아직 과정에 맞지 않은 문제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교재는 문제 중에서 지정된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푸세요 하고 문제 번호를 올려놨으니까 그 번호만 푸세요. 남는 문제는 나중에 한 달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복습 삼아 푸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교재의 보캐블러리 부분하고 독해 부분은 진도 나가는 거에 맞춰서 같이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교재 부분의 보캐블러리는 공부하시고 옆에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3분의 2 테스트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 문제는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나중에 소책자 별책으로 되어 있는 책에서 테스트 진행하시면 돼요. 자, 통함기 어휘는 뭐냐면 부교재에 딸려있는 어휘책이 있어요. 이 어휘책에 주교재 보캐블러리 테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함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함기 역시 21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주 등장하는 덩어리 표현을 정리해놨어요. 어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덩어리, 구 또는 문장 전체를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토익에서 출제되는 어휘 문제의 대부분이 컬로케이션 문제, 즉 이 어휘하고 저 어휘가 함께 붙어서 덩어리가 되는 그 부분을 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예 처음부터 어휘를 공부하실 때 단어가 아니라 구, 덩어리를 통으로 정리하는 형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조합이 되는 컬로케이션을 통째로 암기하도록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이니까 매일매일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소리내서 3번, 4번 읽어주시고 그 다음날쯤에서 PPT로 제가 여러분이 외운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거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난중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늘 투부정사를 배웠다고 투부정사 TPA A, B만 풀다 보면 아무래도 모든 문제들을 투부정사 쪽으로 방향을 자꾸 푸니까 자극이 좀 덜하죠. 그래서 난중 문제는 실제 출제됐던 기출 문제의 테스트 중에서 난이도가 중 정도 되는 것과 하 되는 것 위주로 구성을 한 테스트가 됩니다. 미니 테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36문제, 파식스 한 지문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풀 테스트를 과제로 드리는 것보다는 중급 단계에서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는 부분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풀고 해설지 보시면서 천천히 리뷰하시고 역시 까다롭다고 느껴지는 문제나 내가 많이 틀렸다 싶은 문제는 오답 투 정리하세요. 특히
진도 초반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배울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부분인데 틀렸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배울 거니까 그냥 이런 문제들도 앞으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설지를 보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깝깝해하지 마시고 그냥 나중에 배울 부분이니까 하고 마음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최신 기출 변형 독해 연습 문제인데, 이거는 Part 5, 6가 따로 있는 3시간짜리 수업에서는 제공되지 않고요. 2시간 수업으로 Part 7이 포함된 반에만 부교재에 들어가 있습니다.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변형한 실제 문제랑 난이도가 같은데 너무 어려운 건 좀 빼고 대략 한 30문제 정도로 미니 테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심히 푸시면서 Part 7에 대한 훈련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어휘력 확장 문제는 따로 제가 뽑아서 테스트를 하나 더 넣어놨는데, 어휘는 3가지 부분이에요. 주교재에 있는 vocabulary를 외우고 테스트 진행하는 거, 통함기 어휘 소리내서 3번 4번 읽어주시는 거, 그리고 따로 어휘 문제만 뽑아서 구성한 어휘력 확장 문제까지, 이렇게 3개가 어휘력에 대한 대비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어휘력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휘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분량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잡아놨다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어휘는 수업 시간에 또 설명드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제로 많이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뷰를 하시고 욕심이 조금 나시는 900점 또는 850점 이상의 중급 넘어서의, 그러니까 고급 점수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규 실전까지 가실 분들은 지금부터 영영사전을 슬쩍슬쩍 보시는 것을 훈련을 하시고 습관을 들이시는 걸 권할게요. 문장 구조 분석이 있는데 이거는 문장 구조를 보는 게 사실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Part 5, 6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에다가 S, 동사의 V, 그리고 필요에 따라 보어나 목적어를 찾는, 그리고 수식어 부분은 가로로 묶어내는 이런 구조 파악 훈련은 사실상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기초 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꾸 모의고사만 푼다? 늘 분수가 별로 없죠. 기본 체력은 축구 선수건, 야구 선수건, 수영 선수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여러분이 목표 점수가 몇 점이건 향후 토익이 아닌 토플 또는 다른 일반 영어 회화를 공부하건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 구조 분석은 해주셔야 돼요. 문장 구조 분석이 좋으면 Part 5, 6, Part 7 독해는 물론이고 이후에 리스닝까지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가 준 문장 구조 분석 훈련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리고 주어진 과제의 Part 5, 6 문제나 Part 7 독해 지문도 하나 정도 골라서 문장 구조 파악을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하시면 훨씬 더 학습 효율이 높아지겠습니다. 기본 체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길러집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겠고, 시간 날 때마다 하셔도 돼요. 원래 기본 훈련은 아무리 많이 해도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모의고사 하나씩 나갈 거예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 총 4번의 풀 세트가 나갈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시간을 재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일단 하셔야 되니까 정확한 시간을 재고 푸시고 파트별로 걸린 시간을 통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어요. 내가 어디가 더 많이 틀리는지 나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학습량을 늘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실제 시험은 그래요. 시간, 체력, 그리고 나의 집중력, 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적절하게 분배하는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실전 감각은 실제 2시간의 시험을 쳐보지 않고서는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RC랑 같이 치면 더 좋고요. RC만 하더라도 70분 동안의 체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이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실전에 가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집중력이 1시간 반 정도 이후부터는 급격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막판에 뒷심이 부족해서 결국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모의고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리뷰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반배 게시판에 모의고사의 과제 올릴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 거기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수시로 특강이 이루어질 건데, 특강은 Part 5, 6 풀 테스트를 풀고 풀이하는 특강이라든지 또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모아서 여기서 다 나온다의 특강 같은 것들도 준비해 드릴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루지 못하는 Part 6 특강이나 Part 7 특강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예요. 제가 따로 날을 잡아서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현장 특강이 진행이 좀 학원의 강의실 배정이라든지 제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될 때는 온라인상으로 대체해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특강들도 여러 개 있을 거예요. 특강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공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터디와 관련돼서는 스터디 OT를 따로 마련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스터디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스터디 얘기 간단하게만 할게요. 스터디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나 조교가 관리를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대로 스터디를 진행하는지 그리고 방문해서 여러분끼리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로 할 겁니다. 크게 보면 스터디 구성원들끼리 어휘 할당량을 정해서 어휘 테스트를 치고 그날의 수업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리뷰하시고 전날의 과제는 다 해왔는지 검토해주고 과제를 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된 문제들이 있으면 서로 점검하는 형태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일정 부분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어휘 테스트, 그날 수업 리뷰, 전날 과제 검사하면서 해결 안 된 문제들을 리뷰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수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수업에 결석하신 분은 그날 핸드아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핸드아웃이 남아있으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없는 경우는 따로 배부가 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보내달라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서 금하고 있는 부분 중에 결석하신 학생이 지난 수업을 소급해서 핸드아웃을 달라 이렇게 하는 거 또는 수업에 3일차나 4일차 중간 등록하신 분이 이전 핸드아웃을 요청하는 것도 역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간 등록자는 앞에 수업을 듣지 않은 거에 대한 할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니까 왜 안 주냐 하시면 안 되겠어요. 당일 수업 이후에 핸드아웃은 미리 달라는 것도 사실은 좀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데 익셉션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여러 명이고 반마다 다른데 이 사람 저 사람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면 학원에서 조교하고 제가 다른 기본 업무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정한 거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익셉션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가급적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별 게시판에 대한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별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주교재와 관련돼서는 해커스코 KR 들어가셔서 해커스 책에 관련된 자료실에서 필요한 부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해커스코 KR로 들어가시면 들어가신 김에 거기에 적중 예상 강의나 이전 강의에 대한 어떤 이전 토익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무료 문법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두루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커스코 KR 또는 해커스 영어 검색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 학원 사이트 왼쪽 커뮤니티 쪽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재는 13층 학원 교재 구입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요. 강의 4일차부터는 4층 접수처에서 판매하니까 초반에는 13층 학원 교재 구입처 그리고 이후에는 4층 접수처에서 판매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의 것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수업하면서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할게요. 이번 한 달 동안 목표로 했던 점수들 다들 달성할 수 있도록 각오 한 번 더 다져주시고 저하고 여러분이 잘 호흡 맞춰서 멋진 한 달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해보죠. 자, 이번 한 달 화이팅 하겠습니다.